안녕하세요. 부자금융 트레이너 백승입니다. 오늘은 상가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아파트를 위주로 한 이 주택 투자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들이 많으시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주택에서 대출을 거의 막았고 여유 자금들은 있으신데 실수요자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닌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막혀버린 주택보다는 대출이 여전히 원활한 상가 쪽으로 투자를 검토를 하시게 됐고요. 그래서 이 상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는 커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상가 투자에 있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상가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유독 공실이 늘고 있는데 그 공실이 우리가 봤을 때 나쁜 지역이 아니라 누가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역세권에서 늘고 있고요. 두 번째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졌던 지구 단위 계획 아파트 지역, 네, 이 지역에서도 공실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최근에 떴던 지역들 있죠. 연남동이라든지 뭐 가로수, 세로수, 그 다음에 이태원의 뭐 해방촌 이런 곳들이겠죠. 누가 봐도 괜찮은 상권이야, 강력한 상권이야 라고 했었던 이 세 개의 지역에서 네, 최근에 공실률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에서는 혹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상가 투자는 이제 좀 위험해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가 투자에 대해서 해도 괜찮나요? 투자해도 괜찮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최근에 저를 통해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왜 역세권에 누가 봐도 좋은 지역에 공실이 느는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분양가가 높게 되면 그에 맞춰서 수익을 정할 수밖에 없고요. 즉 상가를 투자를 할 때 이자를 모두 내고도 나에게 얻어지는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은행 금리 이상의 이 수익이 남도록 가져가고 있죠. 그러니 상가의 수익률은 은행 금리 플러스 그리고 내가 추가적으로 얻고 싶어하는 수익. 그런데 이게 상당 부분 물가 상승률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 누가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상가의 1층 수익률은 즉 사게 되거나 분양을 받았을 때의 수익률은 약 4%대에서 5%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어떤 일정한 수익률이 정해져 있고 그 수익률에 맞춰서 저희는 분양을 받게 되겠죠. 그러려면 그 수익률에 맞게 또다시 뭐가 책정이 돼야 될까요? 월세가 책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내가 10억 원에 뭐 상가를 샀다고 치고 이 상가가 항상 4%의 수익률이 나려고 하면 연으로 따졌을 때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와야 하는 거고 이걸 다시 뭐 나눈다고 치면 12달이니까 뭐 한 360, 뭐 350 이렇게 월세가 딱 책정이 돼야지만 내가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4% 정도의 수익률이 딱 맞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경기가 점차 좋아지지 않게 되면 경기가 좋을 때는 내가 월세 내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조금 월세가 높아도 괜찮았었어요. 자, 그런데 경기가 점차 줄어들면서 수익이 낮아지게 되면 내수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게 되면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줄 것이고 고정비로 나가는 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가 하락세로 들어간다라고 가정이 되면 월세는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죠. 하지만 월세가 계속 낮춘다고 해서 영원히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월세도 더 이상은 내려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수준까지는 내려가겠죠. 또 월세가 난 내 맘대로 이 상가의 가격이 뭐 20억 혹은 뭐 100억이니 거기에 맞춰서 월세를 올려야 되겠어 라고 하더라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 가장 밑에 금액의 선과 가장 감내할 수 있는 높은 범위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경기가 상승을 할 때는 얼마든지 들어올 사람도 많고 상권이 좋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맞는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서 하락기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수익이 명확하게
명확하게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임대료를 축소를 하거나 점차 작은 곳을 옮겨가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조금 발생할 수 있겠죠. 혹은 내가 임대료를 투여했던 부분이 시설 투자비가 큰 업체라면, 큰 곳이라면 주인으로부터 월세를 좀 하향에 시켜줄 수 있냐 하고 또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주인과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오케이가 된다 그러면 그 가게는 유지가 될 것이고, 주인도 본인이 분양받았던 상황 혹은 매매받았던 금액에 비해서 도저히 수익률을 구가할 수 없다 그러면 임대료를 깎아줄 수 없을 거고, 어쩔 수 없이 이곳은 더 낮은 임대료가 있는 곳을 이동을 하거나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뭐 커피숍을 하든 치킨집을 하던 혹은 뭐 내가 맥주집을 하던 일정 부분 내 재료비와 인건비와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임대료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곳이 아니라고 치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역세권, 그리고 뭐 한 15평 정도의 이런 가게 구조라고 친다면, 개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그 금액은 350을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한 450, 600만 원의 월세를 내면서 15평도 안 되는 곳에서 과연 자재비와 관리비와 임대료와 모든 것을 다 제하고도 내가 300에서 500 정도의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업종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라고 감안을 해보시면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세권에는 경기가 나빠질수록 핸드폰 보조 금액을 받는 뭐 업체들, 그런 핸드폰 업체들이 들어온다거나 혹은 유명 커피숍이 살아남는다거나 뭐 이런 몇 개 업체밖에는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빈 상가가 존재를 하게 되고, 오히려 그곳에 단기적으로 써야 되는 업체들이 한두 달 쓰고 깔새처럼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 주변에 뭐 동네 뭐 어귀에 있는 곳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오히려 감내할 수 있는 임대료이기 때문에 공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락기로 들어갈수록 내부 사정이 좋아지지 않아서 그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서 창업이 느는 경우도 많고요. 혹은 남편만의 수입으로는 이걸 건질 수가 없어서 새롭게 창업을 하시는 주부층들도 많으시게 돼요. 또 내가 취직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창업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소규모 창업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락기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장사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규모로 하는 그 부분은 오히려 높은 임대료 때문에 하락기로 접어들겠다라고 싶으면 벌써 빼버립니다. 그래서 대형 음식점들 점차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공인중개사도 앞으로 거래가 좀 활발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약간 접고 계시고요. 뭐 그런 업체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자본 창업, 임대료가 적어도 150에서 250을 넘지 않는 곳들은 적어도 내가 팔아서 스스로 인건비 정도를 충족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창업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자면 경기가 하락을 할수록 임대가가 오히려 높은 지하철 역세권 혹은 높게 분양을 했었던 곳들은 되려 공실이 더 발생할 수 있지만 서민들이 소자본 창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네 상권이라든가 스트릿 상권,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같은 곳들은 오히려 공실률이 그닥 높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 지하철처럼 상권이 좋은 곳에 오히려 공실이 늘고 있지? 자, 요것에 대한 질문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